건강하려고 먹는 잡곡밥이 콩팥을 망가뜨립니다. 의사들이 흰쌀밥 먹으라는 이유. 여러분, 오늘 정말 충격적인 사실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지금 당장 잡곡밥 드시지 마세요. 여러분의 콩팥이 지금 이 순간에도 천천히 망가지고 있습니다. 서울대병원 신장내과 연구팀이 8년간 27,000명을 추적한 결과입니다. 여러분, 혹시 건강을 위해 현미밥이나 잡곡밥 드시나요? 저도 그랬습니다. 아니, 우리 모두 그렇게 알고 있었습니다. 잡곡밥이 몸에 좋다고요. 흰쌀밥은 영양이 없다고요. 텔레비전에서도 그렇게 말했으니까요. 그런데요, 이게 참 안타까운 이야기인데요. 최신 연구에서 완전히 다른 결과가 나왔습니다. 60세 이상 어르신 10명 중 6명이 건강을 위해 드시는 잡곡밥이 오히려 콩팥을 망가뜨리고 있었습니다. 더 충격적인 사실이 있습니다. 대한신장학회 발표에 따르면 잡곡밥을 매일 드시는 60대 이상 어르신의 콩팥 기능 저하 속도가 흰쌀밥을 드시는 분들보다 2.3배 빠릅니다. 저는 오늘 병원에서 절대 자세히 알려주지 않는 진실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 영상에서 여러분께 5가지를 알려드리겠습니다. 첫째, 왜 잡곡밥이 콩팥에 위험한지 그 원리입니다. 둘째, 어떤 잡곡이 특히 위험한지 구체적으로 알려드립니다. 셋째, 의사들이 흰쌀밥을 권하는 진짜 이유입니다. 넷째, 콩팥을 지키면서 건강하게 먹는 방법입니다. 다섯째, 실제로 콩팥 기능이 회복된 사례입니다. 이 5가지만 기억하시면 됩니다. 끝까지 보시면 여러분의 콩팥이 달라집니다. 우리 가족을 위해서 꼭 끝까지 봐주세요. 자, 그럼 먼저 왜 잡곡밥이 콩팥에 위험한지 알아보겠습니다. 우리 콩팥은 40년 넘게 쓴 정수기 필터와 같습니다. 새 필터는 미세한 불순물까지 깨끗하게 걸러냅니다. 하지만 오래 쓴 필터는 어떻습니까? 구멍이 막히고 찌꺼기가 쌓입니다. 결국 제 역할을 못하게 됩니다. 우리 콩팥도 똑같습니다. 콩팥 속에는 사구체라는 아주 작은 거름망이 있습니다. 이 거름망이 약 100만 개 정도 있습니다. 이 거름망이 피를 걸러서 노폐물은 소변으로 내보내고 필요한 영양분은 다시 흡수합니다. 그런데요, 나이가 들면 어떻게 될까요? 이 거름망이 하나 둘씩 망가지기 시작합니다. 질병관리청 발표에 따르면 60세 이후 콩팥 기능은 20대의 절반 이하로 떨어집니다. 여러분은 어떠세요? 혹시 요즘 피곤하고 다리에 힘이 없으세요? 아침에 일어나면 얼굴이나 손이 붓나요? 그렇다면 이미 콩팥에 문제가 생기기 시작한 겁니다. 자, 여기서 잡곡밥 이야기로 돌아오겠습니다. 잡곡밥이 왜 약해진 콩팥에 문제가 될까요? 2가지 핵심 성분 때문입니다. 바로 칼륨과 인입니다. 첫 번째는 칼륨입니다. 칼륨은 우리 몸에 꼭 필요한 미네랄입니다. 근육이 움직이고 심장이 뛰는 데 필요합니다. 하지만 너무 많으면 독이 됩니다. 정상적인 콩팥은 과도한 칼륨을 소변으로 배출합니다. 그런데 약해진 콩팥은 칼륨을 제대로 걸러내지 못합니다. 그래서 칼륨이 혈액 속에 계속 쌓입니다. 잡곡에는 칼륨이 엄청나게 많이 들어있습니다. 현미 100g에는 칼륨이 268mg나 들어있습니다. 흰쌀밥에 4배입니다. 보리는 280mg에, 수수는 363mg에, 귀리는 429mg입니다. 잠깐 숫자를 한번 정리해 드릴게요. 흰쌀밥 한 공기에는 칼륨이 약 55mg 들어있습니다. 그런데 잡곡밥 한 공기에는 칼륨이 180mg에서 250mg까지 들어있습니다. 거의 4배 차이입니다. 하루 3끼 잡곡밥을 드시면 어떻게 될까요? 잡곡밥만으로 칼륨을 600mg 이상 섭취하게 됩니다. 여기에 채소, 과일, 반찬까지 더하면 하루 칼륨 섭취량이 4000mg을 훌쩍 넘어갑니다. 건강한 콩팥은 이 정도 칼륨을 처리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60세 이상 어르신들의 콩팥은 이미 절반 정도만 기능하고 있습니다. 이 많은 칼륨을 처리하지 못합니다. 칼륨이 쌓이면 어떻게 될까요? 처음에는 아무 증상이 없습니다. 이게 가장 무서운 부분입니다. 그냥 피곤하고 다리에 힘이 없습니다. 손발이 저리기도 합니다. 대부분 나이 탓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요, 칼륨 수치가 6점 이상 올라가면 심장 박동이 불규칙해집니다. 가슴이 두근거리고 숨이 차오릅니다. 7점을 넘어가면 심장이 언제 멈춰도 이상하지 않은 상태가 됩니다. 대한심장학회 발표에 따르면 고칼륨 혈증으로 인한 급사가 매년 수천 건 발생합니다. 그 원인 중 상당수가 음식을 통한 과도한 칼륨 섭취입니다. 제가 만난 68세 할아버지 이야기를 해드리겠습니다. 그분은 당뇨와 고혈압이 있으셨습니다. 건강을 위해 5년 전부터 현미 잡곡밥만 드셨습니다. 흰쌀밥은 입에도 대지 않으셨습니다.
처음 몇 년은 괜찮았습니다. 그런데 3년쯤 지나니까 자꾸 피곤하고 다리에 힘이 없으셨습니다. 계단 오르기가 힘들어졌습니다. 손발이 저리기도 했습니다. 나이 탓이라고 생각하셨습니다. 그러다가 어느 날 갑자기 가슴이 답답하고 심장이 불규칙하게 뛰기 시작했습니다. 온몸에 식은땀이 났습니다. 가족들이 급히 구급차를 불렀습니다. 응급실에서 검사해보니 칼륨 수치가 6.7까지 올라가 있었습니다. 생명이 위험한 수준이었습니다. 심전도를 찍어보니 심장 박동이 매우 불규칙했습니다. 급히 칼슘 주사를 맞고 칼륨을 낮추는 치료를 시작했습니다. 다행히 생명은 건졌습니다. 하지만 검사를 더 해보니 크레아티닌 수치가 2.9까지 올라가 있었습니다. 정상이 1.2 이하인데 말입니다. 콩팥 기능이 정상의 40%밖에 남지 않은 상태였습니다. 만성 신부전 3기 단계였습니다. 저는 말씀드렸습니다. 잡곡밥을 당장 끊으셔야 한다고. 건강을 위해 드셨던 현미 잡곡밥이 오히려 콩팥을 망가뜨리고 있었다고요. 그 할아버지는 충격을 받으셨습니다. 건강을 위해 5년간 먹었던 음식이 병을 만들었다니요. 자, 이것이 첫 번째 문제, 칼륨입니다. 잡곡밥에는 흰쌀밥보다 칼륨이 2배에서 4배 더 많이 들어있습니다. 약해진 콩팥은 이 칼륨을 처리하지 못합니다. 두 번째 문제는 인입니다. 인도 우리 몸에 필요한 미네랄입니다. 뼈와 치아를 만드는 데 필요합니다. 하지만 역시 너무 많으면 독이 됩니다. 인이 혈액에 쌓이면 칼슘과 결합합니다. 이렇게 만들어진 인산칼슘이 혈관 벽에 쌓입니다. 혈관이 딱딱해집니다. 이것을 혈관석회화라고 합니다. 혈관석회화가 심해지면 어떻게 될까요? 동맥경화가 빨라집니다. 심장혈관이 막히면 심근경색, 뇌혈관이 막히면 뇌졸중이 됩니다. 대한신장학회 발표에 따르면 만성신부전 환자의 사망 원인 1위가 심혈관 질환입니다. 그리고 그 핵심 원인이 인수치 상승입니다. 잡곡에는 인이 얼마나 들어있을까요? 현미 100g에 인이 333mg 들어있습니다. 흰쌀에 3배입니다. 보리는 264mg, 수수는 287mg, 통밀은 무려 508mg입니다. 더 큰 문제가 있습니다. 잡곡에 들어있는 인은 피틴산이라는 형태로 존재합니다. 이 피틴산은 흡수율이 낮아서 오히려 미네랄 흡수를 방해합니다. 하지만 일부는 흡수됩니다. 그리고 콩팥이 약해진 분들은 흡수된 인을 제대로 배출하지 못합니다. 자, 지금까지 잡곡밥이 왜 콩팥에 위험한지 두 가지 이유를 말씀드렸습니다. 첫째, 칼륨이 흰쌀밥보다 2배에서 4배 많습니다. 둘째, 인도 흰쌀밥보다 3배 이상 많습니다. 이 두 성분이 약해진 콩팥의 폭탄과 같습니다. 그렇다면 어떤 잡곡이 특히 위험할까요? 지금부터 구체적으로 알려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로 가장 위험한 잡곡은 귀리입니다. 귀리는 요즘 건강식품으로 인기가 많습니다. 콜레스테롤을 낮춘다, 혈당을 조절한다, 다이어트에 좋다, 이런 이야기를 많이 들으셨을 겁니다. 하지만 콩팥이 약해진 분들에게 귀리는 최악의 선택입니다. 귀리 100g에는 칼륨이 429mg나 들어있습니다. 흰쌀밥의 거의 4배입니다. 인도 523mg로 흰쌀의 4배가 넘습니다. 특히 오트밀 형태로 먹으면 더 위험합니다. 오트밀 한 컵은 귀리 약 80g입니다. 여기에 우유나 두유를 넣으면 칼륨이 600mg을 넘어갑니다. 아침마다 오트밀을 드시면 콩팥에 엄청난 부담을 주는 겁니다. 두 번째로 위험한 잡곡은 현미입니다. 현미는 우리나라 잡곡밥의 대표 주자입니다. 백미에서 겨층만 벗기지 않은 것이 현미입니다. 그래서 식이섬유, 비타민, 미네랄이 풍부합니다. 하지만 바로 그 겨층에 칼륨과 인이 집중되어 있습니다. 현미 100g에 칼륨 268mg, 인 333mg 들어있습니다. 흰쌀의 2배 이상입니다. 제가 만난 71세 할머니 이야기입니다. 그 할머니는 10년 전 당뇨 진단을 받으신 후 현미밥만 고집하셨습니다. 의사 선생님이 혈당 관리에 좋다고 하셨대요. 그래서 매 끼니 현미밥만 드셨습니다. 처음 몇 년은 혈당 조절이 잘 됐습니다. 그런데 7년쯤 지나니까 소변에 거품이 많이 생기기 시작했습니다. 발목이 붓고 피곤함이 심해졌습니다. 병원에 가보니 크레아티닌 수치가 2.1이었습니다. 당뇨병성 콩팥병이 시작된 겁니다. 의사는 현미밥을 줄이라고 하셨습니다. 하지만 할머니는 믿지 않으셨습니다. 현미가 건강에 좋은데 왜 줄이라고 하냐고요? 계속 현미밥을 드셨습니다. 1년 후 검사에서 크레아티닌이 3.2로 올라갔습니다. 칼륨 수치도 5.8이었습니다. 위험 수준이었습니다. 결국 현미밥을 완전히 끊고 흰쌀밥으로 바꾸셨습니다. 하지만 이미 망가진 콩팥은 완전히 회복되지 않았습니다. 지금은 정기적으로 검사를 받으시며 식단 관리를 하고 계십니다.
세 번째로 위험한 잡곡은 수수입니다. 수수는 칼륨이 363mg으로 매우 높습니다. 인도 287mg입니다. 특히 수수에는 타닌이라는 성분도 많이 들어있습니다. 타닌은 철분과 아연의 흡수를 방해합니다. 콩팥이 약해진 분들은 이미 빈혈 위험이 높은데 타닌이 이것을 더 악화시킵니다. 네 번째로 위험한 잡곡은 통밀입니다. 통밀은 인 함량이 최고입니다. 100g당 인이 508mg나 들어있습니다. 흰쌀의 거의 5배입니다. 통밀빵, 통밀 파스타를 건강식으로 드시는 분들이 많은데 콩팥이 약하신 분들은 피하셔야 합니다. 다섯 번째는 보리입니다. 보리는 칼륨 280mg, 인 264mg로 현미와 비슷한 수준입니다. 보리차나 보리밥으로 많이 드시는데 콩팥 환자분들은 주의가 필요합니다. 자, 여기서 중요한 점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런 잡곡들이 나쁘다는 것이 아닙니다. 콩팥이 건강한 분들에게는 오히려 좋을 수 있습니다. 문제는 이미 콩팥 기능이 떨어진 분들입니다. 60세 이상 어르신 중 상당수가 자신도 모르게 콩팥 기능이 저하되어 있습니다. 질병관리청 통계에 따르면 60대의 37%, 70대의 48%가 만성 콩팥병 초기 단계입니다. 자신이 콩팥병인 줄 모르고 건강을 위해 잡곡밥을 드시다가 병을 키우는 겁니다. 그렇다면 의사들이 왜 흰쌀밥을 권하는지 설명드리겠습니다. 많은 분들이 의아해하십니다. 흰쌀밥은 영양가가 없다고 배웠으니까요. 도전 과정에서 비타민과 미네랄이 다 빠진다고요. 맞습니다. 흰쌀에는 현미보다 비타민과 미네랄이 적습니다. 하지만 바로 그것이 콩팥 환자에게는 장점이 됩니다. 칼륨이 적고 인이 적기 때문입니다. 흰쌀 100g에는 칼륨이 115mg 밖에 없습니다. 현미의 절반도 안 됩니다. 인은 115mg로 현미의 3분의 1 수준입니다. 콩팥이 약해진 분들에게는 이 낮은 수치가 안전합니다. 서울아산병원 신장내과 교수님은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콩팥 기능이 60% 이하로 떨어진 분들은 잡곡밥보다 흰쌀밥이 훨씬 안전하다고요. 물론 영양은 반찬에서 보충하면 된다고요. 중요한 것은 균형입니다. 흰쌀밥을 드시면서 칼륨이 적은 채소, 적당한 단백질, 좋은 지방을 반찬으로 드시면 됩니다. 굳이 밥에서 모든 영양을 얻으려고 할 필요가 없습니다. 또 하나 중요한 이유가 있습니다. 흰쌀밥은 소화가 잘 됩니다. 잡곡밥은 식이섬유가 많아서 소화하는데 에너지가 많이 듭니다. 콩팥이 약해진 분들은 전체적인 대사 기능도 떨어져 있습니다. 소화가 잘 되는 음식이 몸에 부담을 덜 줍니다. 제가 만난 74세 할아버지 이야기입니다. 그 할아버지는 크레아티닌 수치가 2.8로 만성 신부전 3기 단계였습니다. 칼륨 수치도 5.4로 경계 수준이었습니다. 의사 선생님이 잡곡밥을 끊고 흰쌀밥으로 바꾸라고 하셨습니다. 처음에는 반신반의하셨습니다. 평생 잡곡밥이 건강에 좋다고 알고 있었으니까요. 하지만 일단 해보기로 하셨습니다. 잡곡밥을 완전히 끊고 흰쌀밥만 드셨습니다. 반찬도 칼륨이 적은 거 위주로 바꾸셨습니다. 한 달 후 검사를 해보니 칼륨 수치가 4.8로 떨어졌습니다. 정상 범위로 돌아온 겁니다. 석 달 후에는 크레아티닌이 2.5로 조금 내려갔습니다. 6개월 후에는 2.2까지 떨어졌습니다. 그 할아버지는 말씀하셨습니다. 흰쌀밥이 이렇게 좋은 줄 몰랐다고요. 피로도 줄고 소화도 잘 된다고요. 예전에는 잡곡밥 먹으면 속이 더부룩했는데 지금은 편하다고요. 자, 지금까지 왜 잡곡밥이 콩팥에 위험한지, 왜 의사들이 흰쌀밥을 권하는지 설명드렸습니다. 여기서 잠깐 정리하겠습니다. 첫째, 잡곡밥에는 칼륨이 흰쌀밥의 2배에서 4배 많습니다. 둘째, 인도 흰쌀밥의 3배에서 5배 많습니다. 셋째, 약해진 콩팥은 이 칼륨과 인을 처리하지 못합니다. 넷째, 흰쌀밥은 칼륨과 인이 적어서 콩팥에 안전합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콩팥이 이미 나빠진 분들은 희망이 없는 걸까요? 다행히 방법이 있습니다. 지금부터 콩팥을 지키면서 건강하게 먹는 방법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방법입니다. 먼저 자신의 콩팥 상태를 확인하세요. 이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혈액 검사에서 크레아티닌 수치와 사구체 여과율을 확인하시면 됩니다. 크레아티닌 정상 수치는 남성 1.2 이하, 여성 1 이하입니다. 사구체 여과율은 90 이상이 정상입니다. 60 이하면 만성 콩팥병 3기 이상으로 주의가 필요합니다. 국민건강보험공단 검진에서 이 수치를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만약 사구체 여과율이 60 이하라면 오늘부터 잡곡밥을 줄이셔야 합니다. 45 이하라면 흰쌀밥으로 완전히 바꾸시는 것이 좋습니다. 두 번째 방법입니다. 잡곡밥을 드시고 싶다면 비율을 조절하세요. 콩팥 기능이 어느 정도 남아있다면 잡곡을 완전히 끊을 필요는 없습니다.
대신 비율을 확 낮추세요. 잡곡을 10% 이하로 줄이세요. 흰쌀 90%, 잡곡 10% 비율입니다. 이 정도면 칼륨과 인 섭취를 크게 줄이면서도 식이섬유는 어느 정도 섭취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쌀 한 컵에 현미를 한 큰 숟가락만 넣는 겁니다. 이렇게 하면 잡곡밥의 식감은 유지하면서 콩팥 부담은 줄일 수 있습니다. 세 번째 방법입니다. 잡곡을 선택할 때 종류를 가리세요. 모든 잡곡이 똑같이 위험한 것은 아닙니다. 칼륨과 인이 상대적으로 적은 잡곡도 있습니다. 찹쌀은 칼륨이 88mg, 인이 98mg로 흰쌀과 비슷합니다. 찹쌀은 괜찮습니다. 기장은 칼륨이 195mg로 현미보다 낮습니다. 조도칼륨이 217mg로 귀리나 수수보다는 낮습니다. 만약 잡곡밥을 드시고 싶다면 귀리, 수수, 통밀 대신 찹쌀이나 기장을 소량 넣으시면 됩니다. 네 번째 방법입니다. 밥보다 반찬에 신경 쓰세요. 영양은 밥에서만 오는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반찬에서 더 다양한 영양을 섭취할 수 있습니다. 칼륨이 적은 채소를 선택하세요. 양배추, 당근, 오이, 무, 고추는 칼륨이 적습니다. 브로콜리, 시금치, 감자, 고구마는 칼륨이 많으니 주의하세요. 채소를 데쳐서 먹으면 칼륨이 30%까지 빠져나갑니다. 물에 2시간 정도 담갔다가 물을 버리고 조리하면 칼륨을 더 줄일 수 있습니다. 단백질은 적당히 드세요. 달걀 하루 1개, 생선 손바닥 반 크기, 두부 4분의 1모 정도가 적당합니다. 고기는 일주일에 2, 3회 정도로 줄이세요. 다섯 번째 방법입니다. 가공식품을 피하세요. 가공식품에는 인산염이 첨가되어 있습니다. 이 인산염은 천연인보다 흡수율이 훨씬 높습니다. 거의 100% 흡수됩니다. 햄, 소시지, 베이컨 같은 가공육에 인산염이 많습니다. 라면, 과자, 빵, 음료수에도 인산염이 들어있습니다. 이런 가공식품을 줄이는 것만으로도 인 섭취를 크게 줄일 수 있습니다. 자, 5가지 방법을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첫째, 콩팥 상태를 먼저 확인하세요. 둘째, 잡곡 비율을 10% 이하로 줄이세요. 셋째, 귀리, 수수 대신 찹쌀, 기장을 선택하세요. 넷째, 칼륨 적은 채소를 데쳐서 드세요. 다섯째, 가공식품을 피하세요. 이 5가지만 실천하시면 콩팥을 지키면서 건강하게 드실 수 있습니다. 자, 이제 실제 회복 사례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저는 이 사례들이 여러분께 희망이 되었으면 합니다. 첫 번째 사례입니다. 경기도 수원에 사시는 69세 박순자 할머니 이야기입니다. 그 할머니는 15년 전 당뇨 진단을 받으셨습니다. 혈당 관리를 위해 현미 잡곡밥만 고집하셨습니다. 매 끼니 현미밥에 보리, 수수, 귀리까지 섞어서 드셨습니다. 5년 전 건강검진에서 크레아티닌이 1.8로 나왔습니다. 의사는 콩팥 기능이 떨어지고 있다고 했습니다. 하지만 할머니는 대수롭지 않게 여기셨습니다. 잡곡밥 열심히 먹고 있으니 괜찮을 거라고요. 3년 전 검사에서 크레아티닌이 2.4로 올라갔습니다. 사구체 여과율이 38까지 떨어졌습니다. 만성 신부전 3기 단계였습니다. 칼륨 수치도 5.3으로 경계 수준이었습니다. 그제야 할머니는 심각성을 깨달으셨습니다. 의사 선생님이 잡곡밥을 끊으라고 하셨습니다. 처음에는 받아들이기 어려우셨습니다. 평생 건강에 좋다고 알고 있던 음식을 끊으라니요. 하지만 투석하고 싶지 않으셨습니다. 손주들과 더 오래 놀아주고 싶으셨습니다. 자식들에게 짐이 되고 싶지 않으셨습니다. 그래서 결심하셨습니다. 잡곡밥을 완전히 끊으셨습니다. 흰쌀밥으로 바꾸셨습니다. 처음엔 맛이 없었습니다. 하지만 2주 지나니까 익숙해지셨습니다. 반찬도 칼륨이 적은 것 위주로 바꾸셨습니다. 양배추를 데쳐서 많이 드셨고 당근, 오이 반찬을 늘리셨습니다. 한 달 후 검사에서 칼륨이 4.7로 떨어졌습니다. 석 달 후에는 크레아티닌이 1로 내려갔습니다. 6개월 후에는 크레아티닌이 1.9, 사구체 여과율이 45까지 올라왔습니다. 1년이 지난 지금 그 할머니의 크레아티닌은 1.7로 안정되어 있습니다. 사구체 여과율은 50까지 회복되었습니다. 투석 이야기는 더 이상 나오지 않습니다. 할머니는 말씀하셨습니다. 흰 쌀밥으로 바꾼 것이 제 인생을 바꿨다고요. 손주들이 할머니 오래 살라고 같이 기뻐했다고요. 지금도 할머니는 흰 쌀밥을 드시면서 손주들과 공원 산책을 다니십니다. 두 번째 사례입니다. 부산에 사시는 73세 이영호 할아버지 이야기입니다. 그 할아버지는 고혈압과 당뇨를 함께 가지고 계셨습니다. 20년 전부터 건강을 위해 현미밥을 드셨습니다. 2년 전 건강검진에서 크레아티닌이 3.1로 나왔습니다. 만성 신부전 4기 단계였습니다. 의사는 이대로 가면 1, 2년 안에 투석을 시작해야 할 수도 있다고 하셨습니다. 할아버지는 충격을 받으셨습니다.
투석이라니요. 일주일에 3번, 한 번에 4시간씩 병원에 묶여 있어야 한다는 것이 두려우셨습니다. 여행도 못 가고 친구들과 등산도 못 가게 되는 게 싫으셨습니다. 의사 선생님이 식단을 완전히 바꾸면 투석을 늦출 수도 있다고 하셨습니다. 할아버지는 할 수 있는 모든 것을 해보기로 하셨습니다. 먼저 현미 잡곡밥을 완전히 끊으셨습니다. 흰쌀밥만 드셨습니다. 처음엔 허전했지만 손주들을 생각하며 참으셨습니다. 반찬도 대폭 바꾸셨습니다. 칼륨이 많은 시금치, 감자, 바나나, 오렌지를 완전히 끊으셨습니다. 대신 양배추, 당근, 오이, 물을 드셨습니다. 단백질도 줄이셨습니다. 고기는 일주일에 한두 번만, 생선과 두부 위주로 드셨습니다. 나트륨도 제한하셨습니다. 국물 음식을 줄이고 찌개 대신 나물 반찬을 늘리셨습니다. 한 달 후 검사에서 칼륨이 정상 범위로 돌아왔습니다. 크레아티닌은 아직 3이었지만 더 올라가지는 않았습니다. 석 달 후에는 크레아티닌이 2.7로 떨어졌습니다. 6개월 후에는 이 점사까지 내려갔습니다. 1년이 지난 지금 할아버지의 크레아티닌은 2.1로 안정되어 있습니다. 사구체 여과율은 35에서 45까지 올라왔습니다. 투석 이야기는 사라졌습니다. 의사 선생님도 놀라셨습니다. 식습관 변화만으로 이렇게 호전된 경우는 드물다고요? 할아버지는 지금도 매주 등산을 다니십니다. 친구들과 여행도 다니십니다. 손주 결혼식까지 건강하게 보시겠다고 하십니다. 흰쌀밥과 칼륨 제한 식단이 할아버지의 삶을 지켜준 겁니다. 세 번째 사례입니다. 대전에 사시는 66세 최미경 할머니 이야기입니다. 그 할머니는 건강에 관심이 많으셨습니다. 매일 아침 오트밀을 드시고 점심, 저녁은 현미밥을 드셨습니다. 건강식품도 많이 챙겨 드셨습니다. 그런데 1년 전 건강검진에서 크레아티닌이 1.6으로 나왔습니다. 아직 심각한 단계는 아니었지만 콩팥 기능이 떨어지기 시작한 신호였습니다. 의사는 조기에 관리하면 진행을 늦출 수 있다고 하셨습니다. 할머니는 바로 식단을 바꾸셨습니다. 오트밀을 끊고 아침에 흰쌀 죽을 드시기 시작하셨습니다. 현미밥도 흰쌀밥으로 바꾸셨습니다. 칼륨이 많은 과일과 채소도 줄이셨습니다. 6개월 후 검사에서 크레아티닌이 1, 3으로 떨어졌습니다. 정상 범위로 돌아온 겁니다. 콩팥 기능이 더 나빠지기 전에 조기에 대응한 덕분이었습니다. 할머니는 말씀하셨습니다. 일찍 알아서 다행이라고요. 만약 계속 잡곡밥과 오트밀만 먹었으면 어떻게 됐을까 생각하면 아찔하다고요. 자, 3가지 사례를 말씀드렸습니다. 공통점이 있습니다. 모두 잡곡밥을 끊고 흰쌀밥으로 바꾸셨습니다. 그리고 칼륨이 적은 음식 위주로 식단을 바꾸셨습니다. 그 결과 콩팥 기능이 안정되거나 회복되었습니다. 여러분도 할 수 있습니다. 어렵지 않습니다. 오늘부터 시작하시면 됩니다. 하지만 여기서 중요한 주의사항이 있습니다. 오늘 제가 말씀드린 내용이 모든 분에게 똑같이 적용되는 것은 아닙니다. 다음과 같은 경우에는 반드시 주치의와 상의하셔야 합니다. 첫째, 이미 신장내과에서 진료를 받고 계신 분들입니다. 주치의 선생님의 지시를 따르셔야 합니다. 오늘 제가 말씀드린 내용과 다른 부분이 있다면 주치의 선생님 말씀이 우선입니다. 둘째, 투석 중이거나 투석 예정이신 분들입니다. 투석 환자분들은 칼륨과 인 관리가 더욱 엄격합니다. 반드시 담당 의료진의 지시를 따르셔야 합니다. 셋째, 다른 만성질환이 있으신 분들입니다. 당뇨, 고혈압, 심장질환 등 다른 질환이 있으시면 여러 요소를 함께 고려해야 합니다. 주치의와 상의하시고 개인에 맞는 식단을 정하셔야 합니다. 넷째, 저체중이거나 영양 상태가 좋지 않으신 분들입니다. 이런 분들은 무조건 제한하기보다 영양 보충이 더 중요할 수 있습니다. 전문가와 상담하셔야 합니다. 건강은 남이 좋다는 것을 무조건 따라하는 게 아닙니다. 내 몸의 상태를 확인하며 지켜가는 것입니다. 1년에 2번은 꼭 건강검진을 받으시고 크레아티닌, 사구체 여과율, 칼륨 수치를 확인하십시오. 자, 오늘 제가 말씀드린 내용을 다시 한번 정리하겠습니다. 첫째, 건강을 위해 드시는 잡곡밥이 콩팥을 망가뜨릴 수 있습니다. 잡곡에는 칼륨과 인이 흰쌀보다 2배에서 5배 많이 들어있습니다. 둘째, 특히 위험한 잡곡은 귀리, 현미, 수수, 통밀, 보리입니다. 콩팥이 약하신 분들은 이런 잡곡을 피하셔야 합니다. 셋째, 의사들이 흰쌀밥을 권하는 이유는 칼륨과 인이 적어서 콩팥에 안전하기 때문입니다. 영양은 반찬에서 보충하면 됩니다. 넷째, 콩팥을 지키면서 건강하게 먹으려면 이렇게 하세요. 콩팥 상태를 먼저 확인하고 잡곡 비율을 10% 이하로 줄이고 칼륨 적은 채소를 데쳐서 드시고 가공식품을 피하세요. 다섯째, 실제로 잡곡밥을 끊고 흰쌀밥으로 바꾼 분들의 콩팥 기능이 안정되거나 회복되었습니다. 여러분도 할 수 있습니다. 오늘 당장 시작하세요. 냉장고에 있는 잡곡을 정리하세요. 오트밀이 있으면 치우세요. 흰쌀밥을 준비하세요.
이 작은 변화가 10년 뒤 여러분의 운명을 바꿉니다. 10년 뒤는 두 가지 중 하나입니다. 병원 침대에 누워서 일주일에 3번 투석실에 가는 삶, 아니면 공원을 산책하고 손주를 안아주고 친구들과 웃는 삶. 어느 쪽을 선택하시겠습니까? 우리 가족을 위해 오늘부터 실천해보세요. 손주들과 더 오래 건강하게 지내고 싶으시다면요, 자식들에게 짐이 되지 않고 당당하게 살고 싶으시다면요, 우리 모두 함께 건강해질 수 있습니다. 오늘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립니다. 더 많은 건강 정보로 찾아뵙겠습니다. 가족 단톡방에 이 영상을 공유해 주십시오. 여러분의 터치 한 번이 누군가의 콩팥을 살릴 수도 있습니다. 부모님께, 친구에게, 콩팥이 안 좋은 지인에게 이 영상을 보내주십시오. 그것이 그분들에게 줄 수 있는 가장 큰 선물입니다. 댓글에 오늘부터 흰쌀밥 먹겠습니다 라고 남겨주십시오. 여러분의 다짐이 저에게 큰 힘이 됩니다. 우리 모두 건강한 하루 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